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일상이 많이 달라진 만큼 동아리 활동도 많이 어려웠죠. 아직 상황이 많이 나아지지 않아서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비대면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동아리 기장을 맡게 될 1, 2학년 친구들은 좀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초중등 교육 스콜라 봉사반 동아리가 어떻게 비대면 온라인 동아리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온라인 동아리 활동 엿보기를 통해서 여러 꿀팁을 얻어가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콜라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스콜라 동아리는 초중등 교육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즉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교 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 또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동아리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2014년부터 무려 7년이나 이어져 온 동아리인데요. 주된 활동은 우리 학교와 업무 협약, MOU를 맺은 배방초등학교에서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의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 봉사활동을 매번 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교육 관련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실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올해 작년부터는 희망자가 많아져서 면접을 진행하고 봉사반과 그리고 연구반 이렇게 두 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의 스콜라 동아리 활동 모습인데요. 우리 멘토링을 무작정 진행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아리 선배들이랑 신입 부원들 사이에 친목도 쌓고 또 학교 생활 전반과 멘토링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배방초에 방문해서 아이들과 아이스 브레이킹, 즉 좀 친목을 쌓고 차가운 분위기를 깨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활동들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국, 영, 수, 사, 과 등의 과목으로 분류를 해서 어, 멘토링 모둠을 만들어요.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아이들과 시험이라든지 뭐 낱말 게임이라든지 그다음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뭐 영어 스피드 퀴즈라든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서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교실에서는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했고요. 모둠별로 회의하는 모습이고 또 학급 긍정 훈육법이라는 학급 경영 방법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PPT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글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스콜라 아이들은 모든 활동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소감이라든지 배움 일기 등을 작성하고 있고요. 스콜라는 작년까지 이 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활동을 공유해 왔었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비대면 활동을 했을 때에도 걱정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비대면 공간을 마련해 두면 좋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들 세 가지를 보면 네이버 밴드에 학생들이 실험이라든지 학생들과 뭐 화산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포스터를 그려주거나 뭐 롤링페이퍼를 하면서 활동을 통해 어떤 것들을 느끼고 배웠는지를 기록해 뒀고요. 오른쪽에는 선생님이 활동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그 파일들을 올려놓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가 찾아온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일단 3, 4, 5월은 동아리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고, 지침이 나온 이후에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6월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뒤에 나오는 사진들 있죠? 잘은 안 보이는데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모이기 시작했고, 모둠을 구성하고 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학교 교육 공간 혁신에 대해서, 그리고 지식 중심 수업과 활동 중심 수업, 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요. 8월에는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기사나 영상을 찾아서 생각을 공유하고 9월에는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라는 책에 대한 독서 나눔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 참여도가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요. 10월에는 멘토멘티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11월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봉사활동을 못 나가서 아쉬운 마음을 모의 수업으로 좀 달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했는지 살펴봐야겠죠. 저희는 먼저 비대면 활동 공간, 즉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먼저 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다음으로 우리의 활동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스콜라 동아리 기장인 2학년 김윤서 학생이 이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했고, 이 링크를 면접에서 합격한 학생들에게 문자로 전송해서 접속하게 했습니다. 지도교사도 함께 이 단톡방에 모였고요. 오픈 채팅방 개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새로운 채팅을 열 때 오픈 채팅으로 설정해서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설정을 체크한 다음에 개설해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링크를 전송하거나 QR코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의 장점은요, 일단 일반 단톡방에 비해서 부원들의 전화번호가 전부 없더라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전화번호가 다른 부원들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장이 가능하고요. 들어올 때 실명은 공개하되 프로필 사진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한 가지의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알림을 설정해두면 빠르고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콜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동아리 시간이 시작됐다 하면 활동 내용 공유를 이 단톡방에서 진행했습니다. 유의사항은요, 실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헷갈리지 않고요. 또 전화번호가 모두 있다면 일반 단톡방을 개설해서 서로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밴드입니다. 스콜라는 선생님이 지도교사를 맡기 이전부터 밴드가 이미 개설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개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이버 밴드의 개설 목적은 기록, 그리고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구글 클래스룸이나 네이버 카페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대체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네이버 밴드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스마트폰에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플을 열기만 해도 바로 내용들을 확인하거나 내가 게시글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플을 일단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하고요. 또 밴드에서 밴드 만들기 요거 클릭하시면 용도에 맞게끔 밴드를 개설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설명해 줄게요.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아랫부분에 유의사항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밴드를 그냥 개설하게 되면 공개 밴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접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광고글을 남기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밴드를 처음에 개설할 때 비공개로 개설을 하거나 초대 코드를 넣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해두시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밴드를 개설한 사람이 리더가 되거든요. 이 리더가 지도교사나 기장 또는 부기장에게 공동 리더 권한을 주면 밴드를 관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록과 공유가 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밴드에 새로 가입한 신입 부원들이 선배들의 활동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누적 기록된 활동들을 참고해서 활동들을 진행하기가 좀 수월하고요. 또 댓글 기능을 활용하게 되니까 동아리 부원들과 어떤 생각에 대한 공유가 가능해지고요. 또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한글 파일이나 PPT, PDF 파일 등등 다양한 형태의 파일들이 업로드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 투표 기능이라든지 온라인 생중계 등등 네이버 밴드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능들이 많아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런 플랫폼들로 활동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동아리마다 진행하는 주체나 혹은 자율성 등이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저희 동아리는 지도교사랑 기장이 주로 활동 아이디어를 내고 부원들도 언제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의견을 내는 구조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활동 진행 절차를 한번 볼게요. 일단 지도교사랑 기장 혹은 모두 함께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동아리 시간이 되면 활동 내용, 그리고 이 게시물을 게시해야 하는 기한, 그리고 관련 영상 자료나 한글 파일 등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집에서 활동을 할 때도 있고 보통은 각 교실에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마치고 나면 활동 내용을 네이버 밴드에 꼭 게시하는데요. 이때 학번, 이름, 그리고 내가 이 활동을 한 일시, 날짜 등을 포함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나중에 내 활동 기록을 검색할 때 유용한데요. 이건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부원들의 게시물들에 댓글을 달아야 해요. 의무적으로 2개 이상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야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피드백을 하거나 질문을 합니다. 다시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서 댓글을 달아야 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활동들을 진행하고 나서 더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후속 활동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올해는 보통 비대면으로 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활동 사진들이 거의 다 캡처본인데요. 네이버 밴드에 올려놓은 내용들, 활동 진행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학교 교육 공간 혁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또 이 생각을 글로 적은 다음 친구들이 조금은 떠올릴 수 있게 상상할 수 있게 그림을 그리자는 과제를 냈는데요. 이 과제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글도 올려줬고요. 2명 이상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줬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우리 훌륭한 스콜라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응원하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식 중심 수업과 활동 중심 수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뭐 수업 내용을 한번 구상해 본다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고 인공지능과 교육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뭐 자기가 갑자기 읽고 좋았던 책이 있어서 추천하고 싶다 하면 자유롭게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라는 공통 도서를 가지고 독서 나눔을 한 장면들이에요. 다음으로는 11월에 진행했던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활동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블렌디드라는 건 섞여 있다는 거죠.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이 조금은 섞여서 활동이 진행이 된 건데요. 우리가 원래는 멘토링 봉사활동을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좀 모의 수업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1월에는 블렌디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모의 수업 방법, 그리고 참고 자료 등을 안내하고 또 모둠을 나누어서 온라인으로 모둠별 회의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교사 선생님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대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서라든지 체크리스트 등을 이제 결제를 받았고요. 네, 대면 활동만 진행할 수는 없었거든요. 비대면 활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모의 수업을 하는 장면들을 전부 다 영상으로 찍어서 네이버 밴드에 공유를 했습니다. 사실 실시간으로 이 장면들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밴드에 있는 라이브 생중계 기능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줌 같은 화상회의 어플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그 장면들을 공유해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동아리 특기사항 기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대면 활동만 하다 보니까 활동 내용이 딱히 없고 기록을 남겨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기록해야 할 특기사항이 참 많이 막막할 텐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연말에 동아리 특기사항 기록하려면 참 막막하죠. 특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3, 4월에 내가 뭘 했는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뭘 배웠고 뭘 느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막 활동지를 뒤져요. 근데 활동지가 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 또 누가 힘드냐면 이 특기사항을 한 명 한 명 적어줘야 하는 지도교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참고할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특성 있게 써주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기록해 놓고 공유해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 밴드에서 아까 선생님이 게시글을 올릴 때 학번, 이름, 그리고 그 활동을 한 일자 같이 적어서 올리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그 날짜만 검색을 해보셔도 그때 했던 활동들이 학생들별로 쭈루룩 나오기도 하고요. 이름을 검색할 경우에 이렇게 윤서 학생을 검색해 보니까 윤서 학생이 어떤 날짜에 어떤 기록들을 했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두기만 하면 열심히 활동한 내용들이 그대로 특기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꿀팁이죠. 그래서 꼭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것, 그리고 더불어서 그 활동에서 배우고 느꼈던 점들을 같이 기록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창체 동아리 스콜라 봉사반의 슬기로운 온라인 동아리 활동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사실 스콜라가 뭐 화려한 기술, 뭐 화려한 뭐 온라인 스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활동을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또 우리 친구들의 의지 그리고 실천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넬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시도하지 않았던 곳에 성공이 있었던 예는 결코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든지 시도하고 부딪히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배방고등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